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집을 이사하면서 유치원도 옮기게 됐는데요. 아이가 이 무렵부터 버려진 물건들을 자꾸 주워옵니다. 누군가 버린 플라스틱 병뚜껑이나 돌멩이, 또는 누가 봐도 그냥 버린 스티커나 장난감 같은 것인데요. 이건 쓰레기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오면 안 돼 라고 말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렇게 주워온 물건을 방에 진열하며 꽤 소중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의 속마음 무엇일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이자 다시 적기 교육의 저자 강숙현 박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버려진 물건을 이렇게 자꾸 주워오는 걸까?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이의 성격이나 심리적인 상태 혹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탐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경험이 되거든요. 이것도 내 것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주워오는 경우도 많고요. 자연에서 발견한 것들이라면 아이들에게는 더 아마 매력적일 거예요.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면 그걸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또 주워서 가져오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재미있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사연 속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면 아이가 주워온 물건들을 또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유아기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거든요. 내 것을 구분하고 자아를 확립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물건을 방 안에 늘어놓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건 내 거야. 난 이거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물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아마 아이가 그런 그 자아 소유감을 확립하는 데 좀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신호다라고 보실 수 음, 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부모님께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더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특히나 이런 물건들을 쭉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시기도 하실 텐데요. 네. 아이들은 일상에서 좀 불확실하거나 또 혹은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어떤 변화를 느꼈다거나 또 외부로부터 심한 어떤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자기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규칙, 나만의 어떤 의뢰를 만들어 내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일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물건을 늘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도 보입니다. 네. 뭐 최근 또 이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딘가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아이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내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이런 도피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변화를 겪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될 때 이런 행동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걱정되시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감정을 표현하라고 해줘도 그걸 언어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내가 불안정성을 느낀다거나 혹은 지금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해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주로 어떤 감정을 이 물건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그것을 잘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또 계속 물건을 주워오는 행동을 허락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좀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갖가지 물건을 주워오는데요. 그 주워오는 물건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뭐 나뭇잎을 주워오기도 하고, 뭐 병뚜껑을 주워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남의 장난감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음. 나뭇잎을 주워왔다면 이 나뭇잎으로 우리 멋진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유도해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은 돌멩이를 작은 상자에다가 담아놓자. 아니면 아이가 보기 좋게 플라스틱 병에다가
넣어두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는 규칙을 아이에게 연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극이나 어떤 상황극을 정해셔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아이가 불안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부모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 주시거나 해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으시다면 아마 이런 행동은 좀 곧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음. 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감정을 찾아가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녀의 감정에 좀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면 좋다고요. 공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아마 거의 매 시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공감은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뭘 주워오면요. 왜 그럴까? 이거보다는 이걸 왜 주워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고요. 공감해 주시는 거는 물론이며 아이가 갖고 있는 불안, 그런 걱정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찾아주시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음. 요즘 뭐 속상한 일 있었어? 뭐 마음이 불안해?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음.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 설레고 좋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인 그런 스트레스들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낯선 곳에서 적응하려니 아이는 아이대로 많이 힘들거든요. 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것도 힘이 들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직장을 이동하시거나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노력하시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실 것 같고요. 어떤 아이는 부모님 품에만 안겨도 안정감을 느껴요. 또 어떤 아이는 어떤 장난감을 좀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어떨 때 안정감을 잘 갖는지 살펴보시고 그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좀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다고요? 네, 규칙적인 일상은 아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안정감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놀고 일정한 시간에 밥 먹고 잠잘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수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잠자기 전에 그림책을 읽는다든가 부드러운 음악을 좀 들려주시면서 진정되게 해주시고요. 또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게 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느끼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아주 마음껏 뛰어놀고 신체 활동이 포함된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게 저의 조언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시 적기 교육의 저자 강숙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